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의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35페이지를 펴주세요. 네, 다 피셨죠? 근데 책에는 이 피부의 특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피부의 특징을 넣어봤어요. 그러면 건성 피부의 특징을 먼저 볼게요. 건성 피부의 특징이 뭐예요? 피부가 거칠고 모공이 좁거나 모공이 없거나, 그 다음에 건조하고 주름이 있다. 그 다음에 피부 표면이 투명하며 모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투명하다라는 건 뭐냐면 피부가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이라든지 그런 게 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투명해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모공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모공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요? 거기에서 땀이 나오고 피지가 나와서 피부의 보호막을 이렇게 형성해 주는데, 이 모공이 거의 보이지가 않거나 없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성 피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푸석하고 탄력이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으나 어때? 볼 부위 같은 경우에는 돌출되어 있죠. 그 부위가 다른 피부에 비해서 얇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볼 부위가 트고 건조하다. 이 외에도 건성 피부의 특징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 생각하고 간략하게만 저장을 해놨어요. 이게 이렇게 추려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로 돌아와서 이런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의 성분을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돼지에서 추출했어요. 돼지에서 추출했는데 지금은 식물에서 많이 추출해서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콜라겐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 돼지 껍데기가 생각나죠? 네, 거기에는 콜라겐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엘라스틴. 엘라스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떤 작용? 얘도 마찬가지로 수분 증발을 억제 작용을 하고요. 엘라스틴 같은 경우에는 탄력에 많이 관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은 어떤 이게 보습 작용을 한다면 엘라스틴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히아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히아루론산이라는 성분은 자기의 부피의 1000배가량의 수분을 보유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아루론산은 보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여기 보면요. 여기에서는 제가 적진 않았어요. 소듐 필로리돈 카르복실 엑시드, 소듐 PCA라고 하는 이 천연 보습인자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천연 보습인자 성분은 보습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솔비톨. 솔비톨 같은 경우에는요, 인체에 안정적으로 사용되어는 보습력이 뛰어난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솔비트는 글리세린의 대체 물질로 많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히아루론산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천연 보습인자 성분이에요. 그래서 보습 효과가 있고요. 세라마이드 성분, 이 성분도 간질간 접착제 성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뭐냐면 각질층의 각질을 얘가 각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보습의 효과를 하는 물질이 세라마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초 같은 경우에는 보습이나 진정작용을 하고, 레시틴, 콩이나 계란 노른자에서 추출하는 보습이라든지 유연제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고, 알로에는 정말 모든 피부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활성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알로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항염증이라든지 진정작용이 있어서 여드름 피부라든지 민감성 피부라든지 건성 피부, 정상 피부 모든 피부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노화 피부로 넘어갈게요. 노화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저하로 탄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콜라겐도 줄어들고 엘라스틴도 줄어들고
히알루론산, 수분, 보유력도 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감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력이랑 세포 면역력이 저하돼요. 왜냐? 일단 세포가 재생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면역력이, 여기 오타가 또 발생됐네요. 면역력이 저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분 결핍으로 인해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많이 발생해요. 진피층의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이라든지 그다음에 히아루론산, 지질 성분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분의 결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선, 땀, 이 70%가 감소해요. 그다음에 피지 분비가 줄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표피의 두께가 얇아져요. 표피의 두께는 얇아지는데 각질 형성 세포의 크기는 커져요. 그래서 피부가 두껍고 칙칙하고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가리켜서 노화 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노화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의 성분을 보면요. 비타민 E, 토코페롤, 지용성 비타민이죠. 예, 얘는 주름 개선 등에 많이 항산화 제품이기 때문에 이 항산화 제품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몸 위에는 산소가 있는데 이게 산화됨으로 인해서 세포가 재생되지 않고 부식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 화장품에는 좀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성분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책에 보면 여기는 안 써놨는데요. 레티놀, 팔미데이트 같은 경우에 레티놀 지용성 비타민이죠. 얘는 상피를 보호하는 비타민이에요. 그런데 레티놀 팔미데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비타민 A 유도체가 안정적으로 피부에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든 성분이 레티닐 팔미데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티놀이라든지 레티닐 팔미데이트는 노화 피부에, 그래서 이 레티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리베나이 크림에 이 레티놀이 노화 화장품에도 들어있지만 리베나이 크림에도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R을 볼게요. 아는 과일산이에요. 과일산인데 얘는 어떤 효과를 하냐면 각질을 제거를 해야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각질이 15겹에서 20겹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질을 제거하게 되면 피부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피부를 빨리 세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일정한 두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성분이 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의 성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농도는 pH 3.5에서 10% 이하로 사용을 해요. 근데 10%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이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링. 각질이 있어야 각질까지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보호막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 R을 15% 이상, 30%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링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고 일반적인 농도는 pH 3.5에서 10% 이하로 사용한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다음에 SOD, 활성산소를 억제해요. 얘도 항산화 제품이죠. 그다음에 프로폴리스, 얘는 밀랍에서 추출하는데 피부에 진정이라든지 항염증이라든지 피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라센타, 태반에서 추출해요. 피부를 재생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 플라센타 태반에서 추출한 성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피부에 알러지 반응을 많이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소나 돼지에서 추출한 태반에서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지 그런 병들이 전염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주의를 요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알란토인, 알란토인 계속 나오죠. 얘는 재생의 효과가 있어요. 보습의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알란토인은 예민 피부, 여드름 피부, 그다음에 노화 피부 이런 모든 피부에 다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추출물, 얘도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선이 감소하고 피지 분비가 줄어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그런 모든 것들이 리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은행 추출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삼 추출물 얘도 재생에 효과가 있고 상처 치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를 보실 때 피부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왜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피부를 분석하고 이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을 선별해서 권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피부의 특징을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피부에 맞는 성분을 외우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민감성을 보도록 할게요. 민감성,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절 기능과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드름이라든지 발진, 알레르기 등 피부 트러블이 쉽게 일어나고요. 수분 부족 현상이 쉽게 나타나며 피부 당김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화장품을 바꿔 사용했을 때 처음에는 어때요?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피부를 가리켜서 민감성 피부라고 하는데요. 이 민감성 피부가 이제 더 심해지면 모세혈관 확장 피부죠.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모세혈관이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모세혈관 확장이 더 진하면 뭐냐? 모세혈관 파열증. 그냥 빨갛게, 피부가 빨갛게 항상 되어 있는 그런 피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감성 피부의 효과적인 성분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줄렛. 아줄렛. 얘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항염증 효과와 진정 효과가 있고요. 위치아제. 얘는 살균 소독. 얘도 똑같이 항염증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PK. 그러니까 수용성 비타민인데요. 그 비타민 P는 모세혈관을 강화시키는 비타민이고요.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 벽을 강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판테놀 얘도 항염증이라든지 보습, 재생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보플라민, 비타민 B2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피지 분비 조절. 아까 뭐 여기 보면 조절 기능,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리보플라민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 조절을 해서 보습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클로로필 얘는 피부 진정과 재생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성 여드름 영어를 볼게요. 지성 여드름 각질층이 두껍고 피부결이 거칠어요. 왜냐? 우리가 15겹에서 20겹 정도의 각질이 일정한 턴오버, 한 달 주기로 4일 마이너스 플러스 3일 주기로 각질이 탈락되어져야 되는데 워낙 유분감이 많으니까 이 각질이 탈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꺼워요. 두껍다 보면 뭐예요? 피부결이 거칠거칠해지겠죠. 그 다음에 블랙헤드. 블랙헤드 정말 여러분들 블랙헤드가 생성되기 쉽고 더 나아가서는 얼굴에 피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박테리아와 균이 서식함으로 인해서 뾰루지가 잘 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분이 어때요? 많게 되면 얼굴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묻기가 쉬워요. 그다음에 피부색이 전체적으로 칙칙해요. 그다음에 번들거림이 심하고 모공이 넓고 피부가 두꺼워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성 피부에서 한 가지 여기다 제가 안 적었는데요. 지성 피부는요. 잔주름이 먼저 발생되지 않고 바로 어떤 현상이 이렇게 번들번들 거리다가 바로 노화가 되면 굵은 주름이 바로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성의 그 다음 단계는 잔주름이라면 지성의 다음 단계는 굵은 주름이에요. 그 주름이 지성은 유분감이 많기 때문에 주름이 안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피부의 그 특징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름으로 피부의 특징이 나왔을 때는 잔주름, 건성, 굵은 주름, 지성, 노화, 잔주름과 굵은 주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피부의 특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성 여드름에 사용되는 화장품 성분은요. 살리실산. 살리실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각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살리실사는 지성이나 여드름용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레이, 이 점토 같은 경우에는 점토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머드팩을 딱 했을 때 처음에는 마르는가 싶은 그 위에 약간 유분감이 쫙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만큼 유분을 빨아들일 때, 제거할 때 사용되어지는 성분이고요. 썰파, 유황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각질을 제거하고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각질을 제거하면 어때요? 각질이 두껍게 있다가 얇아지면 그 모공 안에 있는 피지가 원활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지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피지를 먹고 있는 피 박테리아균을 어때요? 살균하기 때문에 이런 살균 작용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캄퍼 같은 경우에는 진정작용이라든지 살균작용이라든지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작용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빠졌는데요. 또 대표적인 게 티트리예요. 티트리 성분도 항균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의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백을 볼게요. 미백은 뭐 제가 피부의 특징을 안 적어놨어요. 왜냐? 다 아시잖아요. 뭐 기미, 잡티, 뭐 이런 것들, 피부 뭐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이 것을 제거하기 위한 화장품이 미백 화장품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비타민 C, 그다음에 알부틴, 하이드로키논, 뭐 감초 추출물, 코직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미백 성분, 미백 성분 뭐예요? 멜라닌 세포가 많아서 생기는 피부에 기미라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멜라닌 세포를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성분이 바로 미백 화장품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질 때요. 처음에 티로신이라는 우리 몸에서 티로신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생성되느냐? 도파. 그 다음에 도파키논. 그 다음에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라닌 세포를 만들어지는 이 단계에서 산화되는 과정을 지연시키는 게 있어요. 티로신에서 도파로 넘어갈 때 티로시나제라는 물질이 나요. 효소. 이 산화 물질이 나오는데 얘를 지연시키는 물질이 뭐냐면 알부틴이에요. 알부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직산이라든지 감초 추출물들이 이 티로신에서 도파로 넘어가는 이 산화되는 티로시나제를 억제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억제시키면 어때요? 지연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산화가 됐어? 그러면 도파에서 도파퀴논으로 넘어갈 때 지연시키는 물질이 뭐냐?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 성분을 우리가 먹거나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에서 도파퀴놀로 넘어가는 도파퀴나제 이 효소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음에도 내가 알부틴과 코직산과 감초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가지고 했는에도 불구하고 이게 산화가 됐어. 그러면 도파균에서 멜라닌으로 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과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물질이 있어요. 뭐냐? 하이드로키논이에요. 얘는 아예 멜라닌 세포가 생성이 되지 않도록 없애버리는 물질이 하이드로키논이에요. 그래서 하이드로키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화장품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이드로키논은 특별한 의약품에서만 이렇게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는데 이 하이드로키논을 과하게 사용했을 때 피부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백반증,
백반증이 생겨요. 여러분들 백반증이 뭐냐? 뭐 여러분들 아예 멜라닌 세포가 없어서 피부가 얼룩얼룩 하얗게 되어지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백반증이에요. 그런 백반증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 하이드로퀴논은 사용을 화장품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백 화장품 성분은 이 멜라닌 세포를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지연시키는 물질의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화장품 원료의 종류 형성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맞춤형 화장품 제조관리사인 민영이가 고객의 피부 상태의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민영이와 고객의 대화를 보고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는 화장품 성분이 함유한 제품은 고객, 요즘 피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고 모공이 커져서 화장을 해도, 네, 여기 화장울이 아니라 화장을 해도 잘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니까 민영 조제관리사가 고객님 같은 경우 피지가 모공 속에 축적되어 여드름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피지 분비가 과다로 인해 얼굴이 번들거려서 화장도 잘 흡수가 되지 않죠? 라고 하니까 고객이 그럼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우리 민영 주제관리사가 함유한 제품을 선별해서 고객한테 전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솔비톨 함유 제품, 2번 아미노산 함유 제품, 3번 레시틴 함유 제품, 4. 설파 함유 제품, 5. 알부틴 함유 제품. 네, 설파 함유 제품이에요. 설파의 기능은 뭐예요? 살균 작용과 각질 제거와 피지 조절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객한테는 이런 썰파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권해드리면 됩니다. 민감성 피부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네, 여러분들 쭉 보세요. 어떤 게 민감성 피부가 아닐까요? 네, 피부 표면에 거칠고 모공이 크다. 이게 뭐예요? 어떤 피부예요? 네, 지성 피부예요. 이런 경우에는 지성 피부.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인 성민이는 매장을 방문한 고객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성민이가 고객에게 혼합하여 추천할 제품으로 모두 고르면 1. 고객,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피부가 윤기가 없고 심하게 당기네요. 각질도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성민, 네, 피부를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피부를 측정한 후에 고객님의 피부 보습도가 부족하고 각질 상태도 얇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돼야 하네요. 그러니까 고객이, 그럼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될까요? 예, 여러분들 보기 한번 쭉 보세요. 기억은 판테놀 함유 제품, 2. 나이아신아마이드 함유 제품, D. 세라마이드 함유 제품, 리을 히알루론산 함유 제품, 미움 레티놀 함유 제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고르셨나요? 네, 디귿과 리을이에요. 세라마이드는 왜일까요? 네, 여기에요. 각질도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왜냐, 각질층에 이 접착체의 역할을 하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질이 들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을 잘 붙어 있게끔 할 수 있는 세라마이드 함유 제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어떻게 건조하대요. 그러면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권해드리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정상적인 각질층에는 약 10에서 20%의 수분이 존재하며 수분량이 10% 이하로 감소하면 건조한 피부로 되기 쉽다. 수분 유지의 주요 요인은 뭐뭐로 건조하고 유연성이 떨어진 피부의 탄력을 잃고 주름 발생 등의 원인이 되며 여러 형태의 피부 트러블이 생기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네, 세라마이드 많이 나오죠? 네, 각, 지질 성분이에요. 그래서 보습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백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는 코직사는 멜라닌 합성 효소의 일종인 뭐뭐를 억제하며 미백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돼요. 제가 미백 화장품 성분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티로시나제예요. 네, 티로시나제 뭐냐? 도파에서 죄송합니다. 티로신 지울게요. 티로신에서 뭐예요? 도파로 넘어갈 때 이 산화되는 물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티로시나제예요. 그리고 제가 또 설명했죠? 이 성분, 이 산화되는 물질을 성분이 지연시키는 물질, 알부틴, 네, 코직산, 감초 성분이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자격증을 합격한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